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다시 한번 강남 폐막론을 주장합니다. 강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폐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강남이 왜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값이 오르는가? 그것은 이유는요, 금융권과 부동산이 결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값을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두 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펀드를 모아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 개미 투자 한두 명이 그렇게 강남의 부동산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인구 반토막이 나는데 집 수요도 반토막이 난다. 자, 강남 폐막론. 2024년부터 한국의 인구가 급감합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발표한 거고요. 유엔에서 따로 한국의 인구 급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40년 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유엔이 아니고 사실 유엔은 각국이 가장 좋은 통계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유리한 통계, 즉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야 되죠. 인구가 줄어서 나라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선 투자가 안 들어와요. 그죠?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수요가 없고 시장이 없는 곳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에 각국에서 보내는 통계 자료는 부풀려서 보내는데 그 유엔마저도 2024년에 한국 인구가 감소한다 하니까 실제로는 2021년, 22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감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야죠. 40년 후 2060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나면은 집 수요도 반토막이고 집값도 반토막이 날 겁니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게 과학인데 왜 한국에서만 지금 안 맥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198개국이 있습니다. 198개국 중에서 한국만 빼고 197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도심의 렌트가 또는 도심의 땅값이 내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도심 인구 집중 지역에는 사람들이 도심 탈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옛날부터 뉴욕의 맨하탄 폐막론, 뭐 LA의 어디 폐막론 이런 식으로 도심 집중된 인구가 많은 곳에 질병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5대 과제라고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15대 과제가 있어요. 15대 과제. 기후변화, 환경오염, 물부족, 빈부격차, 민주주의 발전 뭐 등등 하는데 그중에서 국제질병 저희가 예측하기 시작한 게 지금 현재 20년 넘었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저희는 국제질병이 온다. 급감한다. 인구가 이 도심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심도 그냥 서울이 아니고, 그죠? 강남같이 인구가 집중된 이런 곳들이 많이 평준화되고, 외곽으로, 서브웨이라 그러죠. 서버브라 그러죠. 시외로 빠져나갑니다. 시외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자, 이유 첫 번째, 2060년 되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인데 집값도 반토막, 집 수요도 반토막이 난다. 왜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통에, 그죠? 이 코로나 통에 집값이 오르느냐. 작전 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작전 세력도 있어야 당연하게 금융권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나 과다한 이익을 그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저출산이 우리나라에서 이유는요 딱 두 가지 세 가지 됩니다. 1번 집값이 비싸서 아이 못 낳아요. 집을 못 사니까. 두 번째 교육비가 비싸서 아이 못 낳아요. 왜? 돈이 모자라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비난을 바로 부동산 사모펀드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두 번째, 미국 등에서 197개국의 코로나 대도시 집값이 하락하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부동산 사모펀드 작전으로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 예, 이야기했고, 세 번째, 자, 트위터, 페이스북 영구 재택근무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5월 달에 5월 24일 날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3일 전에 구글 CEO가 그죠? 2021년까지 재택근무 해라. 지금 미국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심 폐쇄 조치요. 포춘 100대 기업 중 절반이 영구 재택근무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너 아직도 사무실 출근해? 시원찮은 회사에 다니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사무실에 출근해. 왜냐하면 가난한 회사, 그래도 이류 회사는 출근을 다 해요. 큰 회사들, 그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또는 포춘 100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양극화가 생기죠.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그죠?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강남도 따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외국인들부터 일단 재택근무를 안 하면은 강남을 떠나요. 왜 비싼데 그게 그렇게 공기도 좋지 않은 곳 살겠어요. 설악산에 가서 살죠. 재택근무인데 와이파이만 잘 되면 되니까요. 다섯 번째, 네 번째, 강남이 최대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교통혼잡은 다 아시죠? 강남에 들어가면 택시가 못 빠져나와요. 교통혼잡은 자동차 분진이 많다, 중금속이 많다, 그죠? 미세먼지.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암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맨하탄이나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교통 혼잡이 있는 곳에 이미 longitudinal study라 그래요. 장기간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실제로 분진을 20년 마셨더니 암이 다른 데 비해서 7배로 많다라는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어요. 2배가 아닙니다. 서너 배, 대여섯 배 이렇게 암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섯 번째, 자율차가 나오면요 노마드 지택 무소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자율차를 타면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땅값은 왜 올라가느냐 하면 운전을 하면서 밖을 내다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짝박짝 가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저 가게를 사야 되겠구나. 장사를 잘 하려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명동이고 강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차는 밖을 내다보지 않고 기계가 몰아요. 그죠? 인공지능이 모는데 밖을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자율차가 나오면 지금부터 한 2, 3년, 3, 4년 후에 자율차가 나오면 간판이 소멸합니다. 간판을 붙여놓을 이유가 없어요. 밖을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이 평준화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수원을 지나고 있는지 강남을 지나고 있는지 설악산 앞을 지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전부 검색해서 단추만 누르면 자기가 목적지로 자율차가 나를 데려다 주거든요.
자, 그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2년 대선이 있어요. 부동산이 최대 이슈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뻔할 뻔짜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잘 짜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찍어주겠다. 그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사모펀드죠.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재명 같은 그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사는 기본주택 아이디를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뭐냐 하면요. 이게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여기 1925년에 보면 1925년에 6명 낳았습니다. 5.95명 낳았습니다. 그죠? 5.5.5. 이렇게 6.02 때가 1933년 6명 이렇게 났어요. 언제까지 났냐면 1943년에 6명 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5.9명 뭐 5명 그죠? 그렇게 6명씩 낳았는데 이제 6.25가 끝나고 난 뒤에 또 5.9명 6명 정도 쭉쭉 낳다가 4.99로 떨어진 게 1966년이에요. 4명 4.84니까 거의 5명이죠. 5명 뭐 이렇게 낳다가 3.77로 떨어진 것이 1974년, 2.99로 떨어진 것이 1977년, 그죠? 1.74로 떨어진 게 1984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1.1.1.1점 쭉 계속해서 내려가요. 계속해서 1995년에서 1.3, 1.19, 1.21 이렇게 하다가 0.98로 떨어집니다. 2018년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2019년에는 0.92인데요. 다른 데 부산 같은 데는 0.89였습니다. 0.89. 자, 이제 6명, 7명 낳다가 지금 1명을 안 낳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뭐 쭉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고 그죠? 여기도 여기 0.92 맨 밑에 보이죠? 빨갛게 0.92 그게 2019년입니다. 2019년 놀라워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역삼각형이 된다. 전부 노인만 있는 거죠. 전부 노인만. 젊은 아이가 이렇게 없어요. 30세 이때가 뭐 이렇게 많이 줄고요. 이렇게 된다면 외국 인구 뭐 이렇게 봤을 때에 다른 나라는 얼마일 때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폭등 대안은 금융권과 결탁을 끊어야 된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 추미애 장관이 꼬집었던 그곳입니다. 강남의 그 아파트거든요. 요 한 동을 전부 다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겠다라는 사모펀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2060년이 되면은,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2060년이 되면은 인구가 반토막이고 집 수요도 반토막이고 뭐 이렇게 된다. 강남의 한복판에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 금고 같은 데가 지금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삽니다. 자, 이거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미래 예측은 2030년 이후에 빈부격차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빈부격차가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더 많아질 거고 더 높아질 거고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이제 부자들의 돈을 세금, 기부, 사회공헌 공유 이런 개념으로 뺏어서 나누어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부동산의 급등은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 금융과 부동산이 결탁하는 이런 일을 막지 않으면 다음번 대통령은 뭐 다른 거 이슈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과 그 부동산 때문에 어디로 수도를 또는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 그리고 서울을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참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서울처럼 이렇게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이 집중된 그 서울에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의 70% 또는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외국에서 들으면은 놀랄 이야기죠. 놀랄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똑똑한 이제 개개인들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부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뭐 부자라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갑질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너 혼자 많은 이익을 얻었느냐 그러고, 자기 회사지만은 자기가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배임이 되고, 기업인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업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암에 걸려서 죽겠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구의 그저 1%는 또는 인구의 10%는 기업을 하고, 그 중에 1%는 대기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주처럼 모시면서 굉장히 존경하면서, 기업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이 버는 돈을 우리가 나누어서 쓰게 되고, 가장 큰 것은 로봇입니다. 로봇이 그죠? 일을 다 하고 걔네들이 돈을 벌어요. 걔네들 소유하는 기업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때리는 거죠. 결국은 로봇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로봇을 소유한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인구 반토막인데 이 인구 반토막이라는 이런 무슨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연구소가 저 뒤에 어디에 나올 거예요. 그 연구소가 왜 인구 반토막인데 집 수요 반토막은 예측하지 못하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부에서, 아니면 정말 이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곳은 제 생각에는 법무부라고 봅니다. 법으로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제가 청원 기간이 지금 8월 21일까지니까 여러분도 알고 싶잖아요. 통계적으로 인구가 반토막 나는데 과학이다고, 그죠? 과학이고 수학이에요. 왜 집을 이렇게 많이 지어야 하는가? 집도 반토막이 날 것이다. 집 수요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뭐 인구 반토막 세상에 뭐 굉장히 많은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했고요. 2019년 출산율이 지금 뭐 OECD에서 이렇게 감소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0.92이고 전 세계 203개국 중에서 유엔에서는 198개국이라 그래요. 꼴찌인데 한경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한경련은 2060년에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뭐도 줄어들고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9조 5천억 대를 써도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금융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돈 벌려고 죄송합니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팍 올려가지고 차익을 많이 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한경련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 수요도 당연히 감소해야 되고 더 많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고령 인구들은요, 자기 혼자 발견되기 두려워 어디에서 마을 해관에서, 그리고 30평 살다가 전부 0.23평으로, 그게 어디예요? 너싱홈이죠. 요양원, 그죠? 노인 요양원 같은 데로 들어가서 죽어요. 그게 보통 뭐 10년, 20년. 그렇게 노인 인구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대부분 굉장히 좁은 곳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경련입니다. 한경련은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필요조차 없어요. 한경련에서 또는 그죠, 복지부에서 또는 법무부에서 왜 이렇게 강남의 집값이 이 빈부격차를 높이느냐. 그것이 바로 저희가 세금을 내서 그러니까 행정을 잘 하라고, 그죠? 공무원들 뽑아놓은 거죠. 장관도, 차관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전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그죠? 분배를 잘 하라고 하는데, 왜 이 금융의 사모펀드 같은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할까요? 특히 왜 한경련은 주택 수요 감소에 대한 통계를 왜 안 낼까요? 그죠? 왜 정말 말도 하기 싫은 그 건설교통 김현미 장관님은 왜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인구 반토막인데 집수요 반토막이라는 이 수학 또는 이 과학의 논리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설득하기가 가장 좋죠. 제가 지금 세계 미래보고서 2035, 2055를 발간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인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떤 산업들이 부상하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부상 붕괴 산업을 다 이야기합니다. 부상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해야 돼. 붕괴하는 산업들은 이런 게 있어. 뭐 붕괴하는 산업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도 있죠. 붕괴. 자,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들이 많이 망해요. 석유, 화학, 그죠? 그 다음에 철강산업, 그 다음 조선산업, 조선항만, 항구 산업, 이제 바다 위에, 그죠? 3개월이나 뭐 물건을, 실어가지고 싣고 가지 않아요. 자기 거 자기가 프린트하고. 그게 3D 프린트가 있죠. 두 번째는 적층 제조 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층에 자꾸 층을 쌓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요. 3D 프린트하고 뭐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노 제조 기술이 있어요. 나노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가 몇 개 붙어라, 뭐 15만 4,700개의 무슨 구조물을 붙여라 하면은 자기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40년, 50년, 나노만 해도 이미 벌써 40년 가까이 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왜 우리가 3개월 동안 배에다가 그 석유를, 그죠? 석유 기름을 떼면서 물건을 싣고 가겠습니까? 자급자족의 시대가 된다. 추출의 시대에서 전부 석유 추출, 벼도 추출, 그죠? 거기에다가 뭐, 옥수수 추출,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놈을 돼지, 소에게 먹였죠. 이런 추출의 시대에서 생성의 시대. 세포 배양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밀 발효, 식품을 만들어서 미생물을, 그죠? 뭉실뭉실 키워가지고 밥도 만들어내고, 죽도 만들어내고, 콩가루도 만들어내고, 뭐, 무슨 가루. 자,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귀족노조는 전 세계 노조, 어느 노조하고 달리, 지금 현재 노조가 그 전체 그 노동력의 10% 미만이에요, 한국 노조가. 자, 10% 미만은 노조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없죠. 특히 뭐, 그죠, 무슨 강성노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걔네들, 자기들 귀족노조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일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귀족노조들이 결국은 한국의 저출산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경련은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지금 뭐 보조 정책을 많이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조 정책도, 그죠? 저출산 관련 보조 정책은 저는 뭐 크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뭐 현금 보조하고 있는 비율이라든가 유학, 뭐 국립, 뭐 그죠? 노동시장 유연성 합계 출산율, 여기 지금 한국이 최저 출산율이죠. 한국은 1 밑에 있어요. 그죠? 1 밑에 빨갛게 지금 있는데, 저기 다른 나라는 모두 저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거의 2에 가깝게 프랑스도 그렇고 호주, 뭐 영국, 독일, 미국 전부 다 그죠? 우리나라의 2배 내지 3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changing population 해서 South Korean population이 요거 UN 통계입니다. UN에서 2024년부터 사실은요,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구가 급감합니다. 2024년부터는. 그래서 2100년이 되면은 정말 뭐 인구가 적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 0.92고요. 그죠? 이게 통계청에서 2020년 2월 26일 날 발표한 겁니다. 합계 출산율이 0.92다. 자, 이거 어떡하려고. 2012년만 해도 1.3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 아르헨티나, 뭐 population, 그죠? aged 0에서 14세 되는 젊은 아이들이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적다. 그죠? 12.9명이다. 이렇게 OECD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동아일보에서 2020년 7월 1일자에 애 안 낳는 한국 합계 출산율을 198개국 중 198위.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놀랍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른쪽에는 중앙일보죠. 중앙일보도 지금 현재, 그죠? 2028년이 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약간은 조작된, 인구절벽이라는 그 인구학자가 쓴 책에 보면 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 감소라 그랬고, 유엔은 2024년, 아까 봤죠? 사실은 2019년부터 인구 감소라 그랬고, 여기 중앙일보 통계청 자료에는, 그죠? 2028년이 피크를 치고 감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 그래서 통계청에서 2060년대 가면은 3,90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유엔에서는 지금 현재 2060년에 그죠? 한경년 같은데 반토막이니까 5천만, 2,500만이죠. 2,500만. 자, 그 많은 강남의 집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나중에 사람은 살지 않고 전부 쥐가 살거나 아니면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거 이제 붕괴할 사람도 없어요. 붕괴할 인력도 없어요. 계속해서 자꾸 짓는다 하는데 이렇게 미래를 조금만 앞서 내다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합계 출산율 꼴찌해서 여기도 지금 여러 신문에 뉴스원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동아일보네요. 이게 이렇게 인구 절벽 시작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뭐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님은 이거 안 보시나 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집 수요가 늘어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금융권을 왜 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다음번 선거에는 분명히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인구절벽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죠? 여기 보면 차이나도 인구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100년이 되면 그죠? 이거는 더 란셋에서 나온 자료예요. 란셋이라고. 그리고 BBC가 보도를 했죠. 2100년이 되면 중국도 절반이고요. 인도가 인구 1위를 하고 나이지리아가 인구 2위 하고요. 미국이 3위. 그래서 이제 인구 이퀄 국력이다. 저희는 미래 예측의 기본입니다. 인구가 국력이다. 왜?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정보 많은 나라가 정보가 국력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짜로 어디든지 무료로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보 기술 뭐 특허 이런 의미가 크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똑똑한데
10명이 똑똑한 것보다, 그죠? 인도 같은데 지금 14억, 15억이 똑똑한 게 훨씬 낫죠. 그렇게 인구 이퀄 국력입니다. 인구 이퀄 국력인데 미래에는 인도 1위, 그죠? 나이지리아 2위, 중국 3위, 미국 4위, 이렇게 4강 구도로 간다 그럽니다. 지금은 2강 구도죠. 미국하고 중국. 그런데 4강 구도로 갑니다. 4강. 인도가 1위예요. 자, 지금부터 어느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인도 공부하세요. 인도밖에 없습니다. 인도. 중국 끝났어요. 중국은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미국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는 인구가 뭐 다 줄지만 나이지리아 엄청나게 늘어나죠. 일본이 인구가 반토막입니다. 일본이 인구가 반토막이 되는 거. 일본이 인구가 5천만 정도로 줄어들고요. 이렇게 많은 한국이 지금 보면은 인구가 최저 출산율이 가까워서 0으로 가장 가까워져 있는 나라가 바로 그죠 한국이죠.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사우스 코리아. 맨 위에 1위가 있죠. 이렇게 보면서 2015년만 해도 결혼 안 한 인구가 77%, 그죠? 스테이 싱글 하겠다. 77%. 자,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래 살고 인구는 반토막이 나고 세계 인구 2064년의 정점 뒤에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국인은 절반인 2,500만이 아니고 2,700만으로 20위가 되네요. 그죠? AP통신, 뉴욕타임즈, 외신이 이렇게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연구한 게 유엔하고 다르다. 유엔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크게 줄지 않을 거다. 그리고 108억이 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87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란셋, 미국의 란셋하고 워싱턴 대학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죠? 세계 198개국 중 198위 출산율인데 정말 합계 출산율 보면은 놀라운데 오른쪽에 일본만 해도 그죠? 오른쪽 그림 위에 보면은 일본만 해도 1.42잖아요. 1.42 정도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안 낳아요? 부동산 사모펀드 때문에 집값을 올려가지고 그죠? 집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일본 합계 출산율이 1.42일 때 우리나라는 0.98. 그래서 일본하고 아무리 경쟁해봐도 일본이 이깁니다. 인구 이퀄 국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2100년에 한국 등 인구 반토막이 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스페인, 일본 등 23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3개 국가. 거기도 일본도 들어가죠. 스페인에, 이태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란셋의 모레이 소장이 이렇게 BBC에 이야기한 건데 인구 감소율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를 재정비하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비,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왔을 때에는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의 감소, 거기에다가, 전부 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슬로우하게 해야 되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널 때 건널목에 지금보다 건널목에 있는 그 파란 신호를 2배로 늘려야 돼요. 모든 간판은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로 크게 써야 돼요. 모든 명함은 지금 쓰는 글자보다 훨씬 더 크게 박아야 돼요. 그래야 보이죠. 전부 노인인데 이렇게 노인
고령 인구들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전부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2100년이 되면은 2600만, 또 2500만, 뭐 2700만, 뭐 이런 정도고, 일본은 5300만, 5000만 정도가 된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인구입니다. 그죠? 53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탈리아는 6100만 명이 세기 말까지 되면 2800만으로 줄어요. 2800만. 이건 뭐 절반 이상으로 주네요. 중국 인구는, 그죠? 14억에서 정점을 이루고 2100년에는 절반인 7억 3천만이 됩니다. 7억 3천만. 인도가 최대 인구국이고 그 외에 195개 국가 중 들어보세요. 195개 국가 중 183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을 보존하는 출산율이 2.11대의 인구가 메인테인 한다 그래요. 이게 보존이 되는데 2.1 이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아이를 1명 놓다가, 아니지, 뭐 3명 놓다가, 4명 놓다가, 뭐 2명 놓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그죠? 우리 할머니 때 10명 낳다가, 우리 어머니 때 4명 낳다가, 지금 1명도 안 낳으니까, 우리 세대가 되면, 그 인구가, 그죠? 그 고령 인구들이 팍팍 줄어드는 거죠. 자, 놀랍습니다. BBC의 인류 멸종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레이 소장, 그죠? 뭐 스웨덴 같은 데는 출산율이 1.7명에서 1.9명까지 높아졌고요. 이게 대부분 이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정책.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민 뭐 오픈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민 오픈할 때는 모든 나라가 전부 이민을 다 오픈해서 우리나라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공기 좋은 그런 곳으로 가서 살 것이다. 아프리카는 하지만 다르다.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최고로 많아진다. 인구 반토막, 집수요 반토막,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인구는 2007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에반젤리칼 포커스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차이나가 지금 왼쪽에 2017년 통계이고요. 인구 통계고 2100년 오른쪽이 2100년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그죠? 왼쪽에 중국이죠. 왼쪽에 중국이 3위로 떨어지고요. 인도 2위 하던 인도가 지금 현재 뭐 13억 8천이 인도가 1위가 됩니다. 1위. 미국이 3위 하다가 4위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4위, 그죠? 4위 하다가, 뚝 떨어져요. 인도네시아가 7위로 가고요. 파키스탄은 같아집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지금 현재 뭐 브릭스 하는데 다 헛말이에요. 헛말. 브릭스 없어요. 브라질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6 보세요. 6위 하다가 브라질이 13위로 떨어집니다. 방글라데시도 떨어지고요. 러시아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러시아. 일본을 보시면 지금 현재 10위예요. 인구가 10위가 인구가 38위로 떨어집니다. 일본 끝났죠. 38위입니다. 38위. 우리나라는 38위가 아니라 꼴찌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 4강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파키스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콩고 공화국이고 인도네시아고 이티오피아가 이렇게 8강이 됩니다. 8강. 이집트가 또 뜨고요. 탄자니아도 뜨고 저 밑으로는 뭐 이런 놀라운 국력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왜 인구 이퀄 국력이에요? 정보, 그죠? 특허, 모든 것이 무료화가 되기 때문에 인구 10명이
일하는 거 또는 뭐 연구하는 거하고 인구 14억이 일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소리죠. 인구 이퀄 권력이다. 인구 이퀄 국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모레이는 어떤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그죠. 줄을 그어 가지고 결국은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 4강 구도로 갑니다. 4강 구도로. 그래서 이때쯤 되면 유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국도 탈퇴를 했을 거고, 그죠? 나이지리아가 뭐 중국보다 더 세니까, 그죠? 인도가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혁명이 일어난다. 강남 폐막로는 인류 문화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 금융권에서 너무 그리드하죠. 그리디하다 그래요. 그런 거를 욕심 부리는 거죠.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집값을 올려 제껴가지고 그거 정말 죄악이다. 죄악입니다. 이렇게 인구 감소를 시키는 원인이 금융권이거든요. 자, 그렇게 그것을 제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아니면 정권은 우리가 원치 않죠. 랜셋에서 이렇게 인구 감소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4강으로 갑니다. 4강.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 4강. 자, 이제 우리는 뭐 강북을 발전시키든지 세종시로 뭐 행정수도로 옮기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기본주택 이런 뭐를 가지고 한평생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개념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야 한국이 살아납니다.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팍팍 감소하는 이유 강남 부동산 상승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강남에 있는 인구 0.02% 때문에 그죠? 99.99999%의 국민이 절망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실망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고 정말 그 정권을 미워하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고칩니까? 우리 추미애 선생이 딱 알잖아요. 어떻게? 바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결탁, 그죠? 부동산과의 결탁.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해요.